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혹시 보험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시다면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ocast.co.kr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유쾌한 보험 전문가 빡대리님, 한수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넘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얼굴 왜 그 모양이야? 다이어트 중? 아들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고, 아빠의 부정이 아주 철철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들내미 잘 있다죠? 한국에서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아이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돈이나 보내래요.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앵벌이 같아. 자, 오늘 신속하게 우리 좀 주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안 맞는구나. 뭐지? 새해가 됐으니까. 아, 새해가 됐는데 그거 안 했다. 뭐요? 그 거시기. 자기소개? 지난 15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모두 경험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로서 성장해온 생손대비 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실수 안 했어? 오늘은 할만했어. 왜냐면은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 그쵸? 그죠. 자, 오늘의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내 재산을 지켜주는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 시의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 지진이나 큰 화재 등 이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말씀해 주시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쵸. 특히 겨울철에 더욱 많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최근에는 제천에서의 참사도 있었고 또 용인 건설 현장에서도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주제를 좀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인재다, 안전 불감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만 해도요, 이 안전 불감증이 좀 큰 것 같아요. 뭐 가스밸브 잘 안 잠그고, 예, 뭐 문어발시 전기 코드 쓰고 뭐 그런 거, 뭐 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나비님만 안 하죠? 됐거든.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해봐. 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또 만에 하나 사고 발생 시 경제적인 피해 복구를 현명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럼 현재 우리 주변에 화재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그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 2017년도 한 해 동안 화재 사고가 무려 네. 44,171건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2017년 한 해 동안만. 네, 가장 네. 최근의 데이터죠. 그리고 2,19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네. 사망 345명, 부상이 이제 1,85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약 4,945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해요. 하루 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봤더니 화재 발생은 약 하루에 121건, 하루에 6명의 사상자, 그리고 하루에 13억 5천만 원이나 재산 피해가 났다는 게 이제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화재 건수가 121건이라는 거는 저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뉴스에 이 하루에 121건의 화재 건수가 다 소개가 된다면 아마 그날 다른 사건은 하나도 소개를 못하고 이 화재만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그렇죠. 끝날 맞아요.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좀 보면 가장 높은 게 이제 부주의입니다. 53%가 부주의고요. 20% 정도는 전기적인 요인, 10% 정도가 기계적인 요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화학적 요인, 방화 의심, 교통사고 이런 게 있는데 부주의를 좀 이제 가장 크니까 요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나비님과 같은 분들의 부주의가 가장 많아요. 내가 뭘?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떤 건데? 담배꽁초.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나비님처럼 툭 튕기죠. 그거 굉장히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요즘에 전자. 맞아. 얼마 전에 바꿨어. 바꿨지? 맞아. 미안해요. 사람들이 작년까지. 말이야 진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선물해줬던 거 좋아하더라고. 향이 조용히 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짜랍. 여하튼 간에 30% 정도가 이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 조리 중에 일어나는 화재 사고, 또 쓰레기 소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시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시골에서도 함부로 쓰레기 태우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8조하고 68조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가정에서 함부로 생활 쓰레기를 태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선조들 현명했어요. 낮에 불장난하면 밤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 싼다고 옛날에 했잖아요. 그쵸. 네,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불낼까봐 미리 겁주면서 화재 예방한 거죠. 최근에 싼 적 없어요? 위태위태해요. 움찔움찔해. 벌써 요실금이야? 모르겠어요. 불장난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 불장난이던가. 이런 거 좋아하더라. 새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화재 사고라는 게요, 통상 집보다는 뭐 공장, 그 다음 뭐 식당, 이런 데서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 네. 전체 화재 사고에서 한 네. 22.6%가 이제 주거 건물이에요. 아, 나부님께서 말한 공장이나 그 식당 같은 비주거 건물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 36.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이제 차량이라든가 요즘에 차량도 화재 사고가 좀 많이 나던데 그렇죠. 차량, 임야, 뭐 기타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즉 이제 전체 화재 사고 5건 중에 1건 이상이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매일 뭐 32개의 가구, 시간당 1가구 이상이 화재 사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어느 집은 화재를 겪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 시간에 한 가구 이상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매일매일 뭐 32가구 정도가 겁주지 마세요. 너무 그렇다고 무서워. 하니까. 이거 나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가스불. 요즘에 스마트한 시대니까. 근데 겁주려고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모든 사고가 그렇겠지만 특히 화재 사고는 살면서 절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면 안 되는 사고예요. 화재 사고는 한 번만 경험해도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손해보험사에서 근무할 때 보상팀에서 근무하던 분한테 전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화재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전에 여러분 그 9.11 테러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이때 그 빌딩에 그 회사에 해외 지사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에서 사고를 당한 거죠. 9.11 테러 사고를 당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이게 치료를 하면 나비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살갗이 타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 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네. 소독을 하겠죠. 네, 소독을 소독하고 합니다. 약 바르고. 근데 소독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가만두면 이 살들이 네. 이렇게 들러붙는데요. 어디로 들러붙어? 그러니까는 서로 조직들 간에 들러붙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들을 벗겨내야 된대요. 살갗을? 살갗을. 그런데 그 살갗을 저도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떼수건처럼 생긴 걸로 민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치료 방법이 화상 치료예요. 그걸 그냥 몸으로 해서 끔찍하다. 그때 당시에 그 직원이 그 치료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죽여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리고 화상 사고는 한번 겪고 나면 이게 흉터가 오래 남고 맞아. 이게 그 아예 기능이 상실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도 의지도 별로 없고 그 순간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주사로 놔달라. 날 그냥 세상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어우, 뭐 지금 소름 진짜 그렇게 끼치고 있어, 그런 지금. 상황이 닥치면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이렇게 살까다고 붙어가지고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는 게 맞대요. 그런데 관건은 이제 이 살갗도 살갗이지만 꼭 이렇게 직접적인 화상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딱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한순간에 들어마시는 그런 뜨거운 열기나 혹은 연기 때문에 식도나 폐나 이런 곳에 후유장애가 남는데 그게 평생 가죠.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어떡하지? 박대리님 아파트 사시죠? 아, 네, 아파트 살죠? 몇 층짜리죠? 그 아파트가? 전체 건물이? 15층? 몇 층에 사세요 근데? 8층이요. 뛰어내리긴 쉽지 않겠는데? 불을 꺼야죠. 아, 저는 20층짜리 아파트에 19층 살거든요. 꼭대기네? 아, 저는 낮인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모기가 무서워서. 나는 불보다 모기가 무서워. 목이 엄청 좋아하는 피가 단가 보다. 아, 근데 어쨌든 불이 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상으로 가야 되겠다. 당연히 그래요. 그죠? 19층이면. 그래서 하루는 제가 생강당 이 옥상에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오, 어떡해? 이게 이유가 있죠. 요즘에 가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거기 비행의 장소가 네, 돼서 아이들이 또 올라가서 그런 잠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많아요.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불이 나면 불이라도 끌려고 네.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방화조 네네. 문을 은색으로 돼 있는 문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열어봤어요. 응. 호스가 없어. 어머. 박대리님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아, 호스 진짜? 있나 보다. 야, 여기 불나면 장난 아니겠다. 근데 우리 집만 떨어지겠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아, 얼마 진짜?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우리 집은 아주 심각해서 호스까지 없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들이고 호스 앞에 붙어 있는 뭉치 있잖아요. 쇠로 만든 물이 나가는 거. 네네네. 그 뭉치가 없대요. 아. 왜냐하면 그 뭉치가 돈이거든요. 그거 훔쳐간 거예요, 그거를? 네, 그 훔쳐가요. 어, 진짜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들다. 네, 그래서 그게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죠. 네. 아,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심각하다. 안전불감증이다. 그렇지. 그랬다가 한 마디 먹었어요. 왜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더라고요. 니네 집 앞에 있는 계단에 네 아들놈 자전거나 치우라고. 치우고까지 그랬어. 방한번 달아야 되니까 이런 거 치우라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나 화재가 무섭다고 하지 또 시간 지나면 저도 까먹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알약보험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저희 알약보험은 팟빵,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운받아 놓고 편할 때 들어보세요.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도 엄청 나니까 걱정이 더 큰 게 아닌가. 맞아요. 앞에서도 이제 언급해드렸지만 2017년 한 해 화재로 5천억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하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3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피해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까라고 이제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랑 다 타면 새로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렇죠. 가재 도구도 새로 사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집을 짓는 게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집을 공사하는 동안에 또 생활할 만한 곳도 마련해야 돼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일단 화재가 나서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하면 그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는 다 버려야 한다고 봐야 돼요. 예, 물대포를 집에다 막 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냉장고, TV와 같은 가전제품은 또 물 닿으면 또 고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소방대원들께서 물을 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네. 그게 제가 예전에 10년 전쯤에 한번 화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제 시골에 우리 큰 집에서 시골 큰 집. 10년 전쯤에 추석 전날 오후에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네네. 제 아내가 막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큰 집에 불 났다고 빨리 가서 불 꺼야 된다고. 네. 가까이 있는 곳에? 저희 집에서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바로 옆집이네. 뛰면 뭐 한 10초면 뛰어가죠. 근데 큰 집에 외양간에 불이 났는데 이게 좀 비밀인데요.
10년 넘었으니까 공소시효 지났겠죠? 뭔데, 왜? 불이 난 이유가 네. 우리 큰어머니가 마른 콩대로 차례상에 올릴 닭 삶다가 이제 실수로 바람에 불씨가 날려가지고 외양간 집더미에 아이고야. 불이 붙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서에 일단 신고를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든 불을 꺼보겠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날따라 수돗물에 물은 쩔쩔쩔 흐르고 그거 바가지에 담는데 한 20초 한 바가지 받아서 뿌리고 나면 또 기다리는데 20초 야 이거 그 진짜 이게 근데. 큰 집에 외양간 불난 거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가지에다 물 받아서 쩔쩔쩔 넣고 뿌리고 있는 게. 참. 근데 이제 제가 아이고. 그때 본 것 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건 소방관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큰 집 담벼락부터 부시더라고요. 해마로. 멀쩡한 담벼락을. 그럼 왜? 나중에 공사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왜 뿌냐 그랬더니 소방호스 들어가야 되는데 방해된다고. 이분들은 명확해요. 아, 그렇지. 진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인정사정 우선순위가 없어요. 걸림돌이 네. 되면 네. 치워야 되니까. 불부터 끄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빡대리님 얘기하셨지만 물대포 쏠 때요. 불 끌 때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오로지 불만 봐요. 그렇지. 모든 거 다 그냥 다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크든 작든 화재 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그 안타깝게도 집에 불이 났는데 뭐 귀중품 챙겨오느라고 이제 시간 지체돼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은 경우들도 종종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몸만 챙기면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나 화재의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다른 집까지 피해가 가면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더 엄청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화재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화재보험은 이제 당연히 사람이 아닌 건물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 그리고 동산 이런 것들이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네. 화재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들 네. 일반 상업시설 건물이 대상이 되는 일반 화재보험 그리고 제조품 등을 만드는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이 있는데 네. 주택화재보험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집의 껍데기인 건물이 있잖아요. 일단 네,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 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가재도구를 비롯한 동산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글쎄 아직까지 인식이요. 왜 가끔 뉴스에서 화재 기사를 보거나 뭐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를 보게 되면 그때는 아 나도 화재보험 들어놔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렇죠. 이게 막상 선뜻 가입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화재로 인해서요.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서는요. 오, 네. 특수 건물은 화재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 건물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수 건물은 일단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은 다 특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층 네, 11층 이상. 단 이제 아파트는 이제 16층 이상부터 특수 건물로 보는데 요즘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16층 그렇죠.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다 특수 건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업종별로 면적에 따라서 이제 특수 건물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병원이라든가 관광 호텔, 공연장, 방송국, 뭐 학교 그리고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에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은 특수 건물에 속합니다. 또 이제 건물 내에 3,000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숙박업이라든가 백화점, 대형 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라든가 지하철을 사용하거나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다 특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상가 건물들은 전부 다 특수 건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지막 거 한마디만 해주지. 웬만한 좀 상가 아는 척 좀 하려고 준비 좀 했어요. 네. 여러분 웬만한 상가 건물은 특수 그렇죠. 건물로 네.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근데 듣고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비 명세서 보면은 매월 화재 보험료가 빠져나가는구나. 이제 좀 알겠네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의무적으로 네.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가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아파트 관리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 화재 보험은요, 대부분 그 건물만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이게 얼마 나가는지 좀 들여다보시면 보험료가 몇백 원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귀중품 이런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화재보험은 가입 금액, 화재보험도 가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정할까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1억, 뭐 5천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화재보험도 그렇게 하나요? 네, 화재보험도 가입하는 소비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나는 한 100억. 그래서 왜요? 풀려면은 궁전 짓고 살기. 100억 받아서. 대단하다. 우리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나비님은 이래서 참 많이 좋아해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니? 사람이 늘 한결같잖아. 어쩜 이럴까. 뭘로 한번 해먹으려고. 변하면 죽어. 보험 가입해서 성형하려고 작정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도 하고 얼굴도 하고 집도 짓고. 그래서 나비님 같은 분 때문에 화재보험에 일부 보험, 전부 보험, 초과 보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워.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건물이 원래 1억짜리라면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1억이요, 나비님. 네. 집의 시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부동산 엄청 관심 많으셔가지고 그치. 또 어디 뭐 대치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뭐 20억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34평짜리하고 저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아파트 34평하고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건축을 똑같이 했다면. 다르겠죠. 부동산 시세는 다른데 응. 건물의 가치는 똑같아요. 아. 건축 자체의 건축비는 똑같잖아요. 음. 그래서 화재보험은 그런 개념이에요. 아. 강남- 물리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에 그렇죠. 왜냐하면 불이 나더라도 땅은 있으니까요. 다시 건물을 이렇게 짓는 데 들어가는 네, 비용을 네. 따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건물 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물 가액이 1억이라면 당연히 보험은 1억으로 가입해야 되겠죠. 네. 그게 전부 보험. 그런데 보험료 좀 아끼려고 1억짜리 건물을 5천만 원만 가입하면 일부 보험. 1억짜리 건물인데 굳이 우리 나비님처럼 한 100억으로 가입하면 초과 보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1억짜리 건물을 1억으로 가입해서 전부보험에 가입하면 이게 다 타버리면 당연히 1억을 주겠죠. 네. 5천만 원 가입했으면 다 타면 가입이 5천이니까 5천만 원만 5천을 주는 주죠. 거겠죠. 네. 근데 나비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1억짜리를 100억에 가입했다. 근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얼마를 주느냐? 1억 줍니다. 씨, 왜? 아니, 이 건물이 원래 1억짜리니까. 나 100억을 가입했는데 100억을 줘. 나비님은 지금 1억짜리예요. 자, 그래서 굳이 초과보험에 가입하는 건 낭비예요. 그러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부담된다 하면은 1억짜리를 그냥 5천만 원만 가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왜냐면 전부 타버리면 한도 금액만큼 다 지급해서 5천만 원을 주는데 네. 일부만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례 보상해요. 비례 보상. 그게 뭐냐면 응. 1억짜리 원래 1억짜리 집인데 5천만 원만 가입했다는 건 내가 50%만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 화재가 나서 손해가 1,0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가입은 50%만 했으니까 보상도 50%만큼만 해줘요. 아유, 너무 치밀하다. 치밀하죠. 그렇구나. 다만 응. 내가 좀 전문적인 용어여서 나비님 이런 얘기하면 짜증내겠지만 이제 이건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로 주택 화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네. 전부보험이 일부보험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0% 가입 금액만 가입하더라도 전부보험처럼 인정을 해주는 80% 코인슈어런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됐어. 그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마. 전 전문가니까. 됐어. 이런 거 아는 집에 사람 가. 국내 몇 안 돼. 그래도 잘났다. 아이고, 하여간에 매회 이 말을 안 하면은 입에 가시가 돋죠. 그래요. 네, 오늘 집에 사람 잘 변하면 안 돼. 가시고요. 응. 자, 근데 보자. 막상 우리 집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할 때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가입 건물 가액 우리 집이 얼마짜리인지 아까 뭐 부동산 시세로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말씀하시는 가액은요, 주택이나 상가의 부동산 거래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건물 자체의 잔존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바로 건축한 새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의 건축비를 가액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건축한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만큼 세월을 감가상각을 해서 가액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건물이나 공장에 그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가서 직접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화재의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가입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그래요. 네. 아유,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일단 건물은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된다 치고 집안의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특히 집에는 뭐 경우에 따라 현금도 있고 누구는 금붙이도 있고 뭐 부자들은 뭐 미술품, 조각품, 뭐 가보, 뭐 우리 집엔 가방도 많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비님은 화재보험 가입하고 집에 불나기를 좀 바랄 수도 있겠네요. 100억. 제가 생각하는 건 요 나비님이 명품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박대리님? 아니 그 예전에는 본인 자체가 명품이다라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니에요. 그 내심 그게 뭐냐면 들고 다니는 백, 뭐 하고 다니는 옷 이런 것들인 거예요. 된장녀예요, 된장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재보험 해가지고 죽일 거야 내가. 화재보험으로 집에 있는 가방 싹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밤길 조심해야 되겠다, 야 너. 너 잃을 거야. 자 어쨌든 화재보험 약관에서 그래서 요런 그 어떤 동산과 관련돼 있어서 보상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통화, 그러니까 돈이죠. 돈이나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미술품 혹은 원고나 설계서 도안 같은 거는 별도로 보험증권에 처음부터 기재를 해야만 나중에 보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귀중품이라 함은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고 점당, 그러니까 한 개당 300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해요. 그렇군요. 집에 300만 원 넘는 가방 꽤 있잖아요. 그거 다 등재해야 돼. 알고 보면 짝퉁이야. 아 그래? 여지껏 속았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알약보험을 듣다 보니까 빨리 상담 신청해서 보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욜로캐스트로 들어오셔서 첫 화면에 보이는 상담 신청 네모 상자에 간단한 내용을 남기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고요. 욜로캐스트 주소는 www.yolocast.co.kr입니다. 네이버에서 알약보험을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그러면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이건 내 집도 아닌데 굳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 그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네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세로 계약서를 쓰다 보면 임차자의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요. 전세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을 인테리어 공사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사 가게 되면 집주인이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다시 돌려놔야 돼요. 네네. 표준과학서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집에 불나면 집이 없어지거나 적어도 인테리어가 손상 입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 해놔야 돼요. 그러면 돈이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네네. 피보험자를 그러면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인데 B라는 사람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B라는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때 계약자는 B가 되지만 피보험자는 B가 되면 안 돼요. A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피보험자는 반드시 소유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이 피보험자가 돼야 돼요. 돈은 임차인이 내더라도. 근데 우리가 네. 순간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 우리가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택 화재 보험의 보험 대상이 되는 자 물건은 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그 집 자체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집을 대상으로 한 그건 수익자고.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가? 예, 피보험 그렇대. 이익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보험은 그렇대. 그런가 순간 보다 해.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를 좀 헷갈려 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임차인들이 본인이 그냥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이 피보험자가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도 그렇다고 그랬는지 해서 모르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험금을 안 주진 않죠. 다만 그 보험금은 원래 집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집주인한테 가냐면 이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원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의무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그 원복비를 지급한다는 그렇죠.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 피보험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복잡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화재보험이 아닌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얘기하죠. 배상책임 너무 또 양이 많아져. 오늘 또 벌써 몇 분이야.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끝내야 되거든. 어, 그래요. 너무 그럼 길어요. 이거는 나중에. 왜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도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화재보험 쪽은 이게 양이 파면 너무 팔수록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한 10단까지도 갈 수 있는. 양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과연 그러면 가입 금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그럼 도대체 이 방송 듣는 청취자들이 우리 집은 건물 가입 금액 얼마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팁을 하나 요즘에는 주시죠. 대체적으로 한 평에 건축비를 한 4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쓰겠다면 5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평 아파트를 산다. 34평 아파트면 실제 거주 면적은 25평이거든요. 네네. 그럼 25평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공용면적 빼야 되니까. 1억. 25평에 400 이니까 400이면 1억이죠. 건물은 한 1억 정도. 아하. 그러면 집에 있는 가계도구는 얼마냐? 그럼 따져보면 돼요. 냉장고 얼마, 세탁기 얼마 등등등 따져보면 되는데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34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가구들 뭐 아주 그냥 뭐 어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이런 가구 아니라면 한 5천만 원 정도? 조금 많으면 6, 7천만 원 정도 잡으면 큰 무리 없어요. 그럼 건물가액은 1억 정도. 평당 한 400에서 500 평당 정도. 400, 500. 내부 동산 물품들은 5천에서 뭐 조금 7천? 더 7천 정도.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 그 수준을 생각을 하면은 차후에 실제로 가입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네네네. 예. 그것도 보험료가 굉장히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보험료가 싸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네. 그 부분은 우리 빡대리님이 준비를 하셨죠? 이제 보험료는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뒤에서. 근데 실제 보험료, 월 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어느 얼마 안 정도예요? 해요. 굉장히 저렴해요. 만 얼마밖에 안 해요. 10,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월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무조건 들어야 그러네.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안 무조건 할 들어야 이유가 되는 없는 거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설계사분들은 좀 귀찮죠. 그럴 수 있겠네. 네. 굉장히 소액 보험이 되는 손은 거니까. 많이 가고 하는데 이제 보험료는 10,000원밖에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칭찬받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에 화재보험을 하나 다시 넣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맨날 하다가 또 귀찮아서 놓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해달라고 하셔서 또 해놓고 나서 조치를 마쳤습니다 했더니 그래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또 해주셔서 뿌듯했죠. 보험료 37,800원. 많이 나왔네 그 집은. 집이 좀 좋아요. 있는 집 자식.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라서 그런 거 애끼라니 이게 뭐 욕도예요? 애끼라니요? 애끼가 뭐예요? 애끼 이놈아. 놀랍다 이제 막 하는구나. 아니 아버님 집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큰어머님 집은 외양간 불타고 그렇죠. 그래서 속담이 딱 맞아. 외양간 잃고 집 짓는다야. 외양간 잃고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야. 자, 이제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수희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정리하면 이게 가입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일부 보험이 되지 않도록 아까 배우셨죠? 네. 일부 보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입하시게 된다면 이제 고가품에 대해서 명시하심으로써 나중에 이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월 납입하는 화재 보험료는요. 자동차 보험처럼 1년에 한 번 내고 소멸되는 일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팁이네. 네, 그러니까는 한 달에 화재보험을 주택 화재보험을 한 달에 20만 원씩 낸다. 월보험료로 네네. 좀 문제 있는 계약이에요. 아하. 이건 설계사들께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조금 소비자한테 보험료를 과하게 전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또 화재보험 드신 분들은 보험증권 한번 펼쳐봐야 한번 되겠네요. 펼쳐보시고 그렇죠. 해야죠. 네. 네.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어요? 사실 오늘 화재보험 제가 주제를 잡자고 해서 했는데 이런 화재보험과 같은 재물보험은 사실상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서 상당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하고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설계사들도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때문에 이제 내 재산을 화재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이 분야를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좋죠. 그럼 전문가는 어디 있을까나? 이런 얘기 또 내 입으로 해야 되긴 뭐하지만 여기 있는데 굳이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있을까 싶어요. 웃지요. 그래도 우리 한수희께서 낯이 좀 두꺼워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못할 얘기를 다 해주고 그렇지, 있잖아요. 네. 그렇지.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에요. 알약보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정말 좋은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좋아요랑 구독 신청을 눌러주세요.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액기가 뭐야, 액기가.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